Progress. 그, 또 해봐야죠. 교재는 이거 두 번 다 받으셨죠? 그 학생. 이걸로 두 달 이렇게 쓰니까 이번 달이랑, 그 다음에 1월, 2월 이렇게 26년 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간단하게, 그, 제 소개, 오늘 첫날이니까 저랑 처음 본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죠? 처음 보니까 제 소개 간단하게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해볼게요. 원래 첫날에 의욕이 되게 넘쳐가지고, 막 OT를 엄청 길게 하진 않는데, 이거, 이거 책 받으시고, 두 번이죠. 그러면, 아, 항상, 수업은 항상 여기서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은, 이름 소개해야죠. 제 이름이 한립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하게 립쌤이라고 해요. 리바, 좀 그러니까. 이게 영어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이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누가 갈비뼈라고 이름을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이름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립쌤이라고 부르면서 질문 같은 거 하시면은, 얼마든지 해드리니까 질문 편하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네, 제가 원래는 여기서 강의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종로랑 제일 처음에 일했던 강남에 있는, 근데 처음에 했던 학원이 망해가지고, 영단대학원이라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YDM이랑 원래 비슷했는데, 없어져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나중에 여기 학원 오기 전에는 강남에 있는 해커스라는 학원인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했어요. 나름 대형 학원이. 대학원을 일하다가 요새는 오전에는 대학교 강의 좀 하고 있다가 대학교에 돌아다니면서 대학교에서 좀 강의하고 저녁에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학생들 열심히 하시면 제 서울에서 뭐 이렇게 강의 여러 오래 해서 10년, 10몇 년 차예요. 10년 넘은 뒤로는 세지 않았는데 어쨌든 10몇 년 차에 강의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면 근데 제가 항상 첫날 얘기하는데 같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만 열심히 해서 900이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학생들 900을 내드릴 수 있는데 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같이 좀만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 점수가 막 엄청 막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꾸준히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제가 저는 토익을 서울에서 강의했으니까 토익 만점은 당연히 한 26번 정도 연속으로 만점 나온 적도 있고요. 얼마든지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 오래 했잖아요. 토익 시험도 190번째 봤어요, 얼마 전에. 190번째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는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왔고, 어딘지 가끔 물어보시는데, 저기, 학생들 모르는데요. 주립대는 오레곤 주라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오레곤 주립대학교 나왔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다니다가 이렇게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심히 같이 강의하고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하면 제가 좋은 성적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하면 되고, 질문 원래 없죠. 원래 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 AC 교재 먼저 보면은 우리 매일매일 단어 시험을 봐요. 단어 시험을 보는데 이 AC 이 교재에서 138쪽이죠. 단어가 있어요. 그죠?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매일매일 단어 시험을 봅니다. 이게 제가 해커스에 있을 때 단어장 만들어 달라 그래서 쓰는 건데 새로 이렇게 작업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하여튼 작업이 끝나면 나중에 업데이트도 할 텐데 일단은 이걸로 하긴 할 건데 이게 보통 데이 1에서 30까지로 나눠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매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루씩 외우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데이 3씩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가 많지 않아서 학생들 그 30 금방 외워요. 그래서 저희 목요일 날 수업 있잖아요. 그때는 day 1, 2, 3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단어는 3일치씩 외우시면 돼요. 괜찮죠? 특별히 제가 혹시라도 아무 말 없을 때가 1년에 몇 번 없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까먹고 숙제 같은 걸 아무것도 안 내줘도 단어는 시험 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오늘 숙제를 안 내줬어요. 그래도 단어 시험지는 제가 갖고 올 겁니다. 숙제 안 내줬네. 그래도 단어 시험은 약간 그런 거예요. 불안하는 약속. 매일매일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1, 2, 3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뭐 4, 5, 6 시험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은 1, 2, 3 시험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학생들은 모의토익 같은 거는 뭐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쨌든 단어 시험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3일치씩 시험 봅니다. 그리고, 단어는 이렇게 품사랑 뜻만 쓰시면 돼요. 품사랑 뜻만 쓰시면 됩니다. 품사랑 뜻만 쓰시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학생들, meet 하면 만나다죠. 근데 여기에는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로 나오거든요. 그럼 토익에서는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런 의미로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뜻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 중학교 때 쓰던 단어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professional이라고 하면 형용사, 명사가 다 있죠? 둘 다 외우세요. 뜻도 두 개고 품사도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품사나 뜻이 두 개면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AC, 여기 밑에 있는 IC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같이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PHR은 구입니다. 품사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품사도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품사도 쓰셔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질문 혹시 있으세요? 단어 시험은 원래 이렇게 입실하면 바로바로 시험 볼 거예요. 20분에 바로 시험 시작할 겁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로 볼 거예요. 단어는 40개에서 50개 사이로 봅니다. 매일매일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숙제 검사도 할 거예요. 숙제 검사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이렇게 오답노트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나가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고 그다음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단어 시험 보다가 제가 숙제 검사할 때 질문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괜찮아요. 단어 이렇게 하나씩 틀리면 손바닥 한 대씩 맞거나. 알겠어요. 뭐 그랬으면 저는 좋겠다 막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교재에 대한 자료가 어디 나가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 여기 진짜 찍히나? 이거 찍히나요? 저한테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셔야 되거든요. 네, 너도 그냥 나한테 이번 1월 달에도 듣습니다. 한 번씩 더 해주세요. 됐나? 여기에 보내실 때 우리 학생들 18시 20분 정규 그다음에 이름 써서 보내주시면 괜찮습니다. 저한테 개인 톡을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거 안 찍히면 우리 학생들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어요. 저걸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걸로 누굽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단톡방 만들거든요. 팀 채팅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숙제, 그 다음에 오답노트 하는 법, 그 다음에 그날 영상으로 찍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올라가면 링크 보내고요. 그 다음에 ACS면 AC 자료, 그 다음에 숙제 정답 해설 자료 이런 것들 보내주세요. 괜찮아요. 해외하면 괜찮을 거 보냈겠지? 그러면 이제 오늘 OT가 끝나는 것 같은데 못해서 그러면 다 보내셨죠?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우리 학생들.
이거 핸드아웃이 자주 나가요. 잘 갖고 다니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받으시면, 하나씩 받으시면.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첫날이 의욕은 높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해볼 건데, 우리 오늘 배울 게 뭐가 있냐면 명사예요, 명사. 명사는 우리 학생들 뭐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명사라고 얘기하고, 문장에서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주목보의 역할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뭐의 꿈을 받냐면 관사나 형용사나 소유격의 꿈을 받죠. 그래서 그런 꾸밈을 받는 자리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얼마나 알고 있나? 밑에 있는 세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다 했죠?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통 문제를 풀 때는 보기가 나와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빈칸 먼저 보는데, 이렇게 단수 동사가 있고, 동사의 과거가 있고, 명사가 있고, 명사가 있죠. 그러면 보통 빈칸 앞뒤 보고 문제를 풀잖아요. 앞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superb라는 형용사가 있죠. 당연히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동사들은 안 되고. attendant라고 하면 이게 명사인데 attendant는 뜻이 이게 우리 학생들 flight attendant라고 많이 하죠. 비행을 승무원 분들을 가지고 flight attendant라고 많이 합니다. 뭔가 도와주시는 분들을 attendant라고 해요. 그 다음에 attention은 주의, 집중, 관심이라는 뜻의 명사죠. 요새는 이렇게 단순하게 명사 쓰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품사에서 딸깍해서 명사 이런 문제보다는 명사 나와 있으면 명사로 해석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 토익 문제가 학생들 항상 어려운 이유는 품사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 해석 문제가 한 80%예요. 그러니까 20문제 정도만 이렇게 품사 맞추는 문제예요. 그 중에서 한 5개는 또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둘 중에 해석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주의 집중 관심이냐 프레드의 뛰어난 무엇은 세부사항에 대한 무엇은 그의 최고의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은 최고의 자질입니다. 그래픽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oposing이라고 하면 동사의 ing고 propose는 동사 원형이죠. 그 다음에 propose라고 하면 단수 동사, proposal은 명사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뭐 때문에 명사가 될까? 보통 빈칸 앞뒤 보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정관사 더가 있죠. 정관사가 있으면 관사가 나오면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프로포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제안서를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applications라고 하면 명사고 복수 명사고 applying은 동사의 ing고 applicant는 복수 명사고 applies는 단수 동사고 일단 문장 맨 앞에 나와 있고 수식어 가로치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주어 자리라서 동사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명사 자리인 건 알았는데 뜻이 다르죠. applications라고 하면 뜻이 지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복수로 나오면 대부분 지원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pplicant는 지원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해석해 봐야 되는데 헬스 인스펙터 직책을 위한 무엇은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험을이니까 지원자들은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가 맞겠죠. 네, 정답은 applicant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 학생들 이게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명사가 오는 자리는 별로 어렵지 않죠. 항상 명사는 자리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리는 우리 학생들 당연히 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나 관사나 소유격이나 형용사가 꾸며주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것보단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문제를 풀어보니까 학생들 문제를 풀어보니까 항상 빈칸을 기준으로 앞뒤를 보고 풀 수 있으면 좋잖아요. 학생들 그 시험을 본 학생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RC는 항상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70분 안에 100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그다음에 LC는 집중력 싸움이고. 그래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면 이렇게 문제를 전체를 분석하면서 맞추는 것보다 저처럼 비간 앞뒤만 보고 맞추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한 2, 3초 만에 맞추니까. 2, 3초 만에 맞추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해볼 건데 자리를 볼 때 우리 학생들 최대한 빨리 보려면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첫 번째 자리는 동사 앞이니까 동사 앞에 명사 자리겠죠. 동사 앞에 주어 자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T면 타동사입니다. 그죠? 타동사 뒤에도 명사가 뭘로 오는 거냐면 목적어로 오죠.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도 명사 자리. 그 다음에 관사라고 하면 뭐가 관사예요? 관사라고 하면 비밀인가? 우리 학생들 비밀인가요? 관사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어나 언이나 더가 나오면 이 뒤에는 명사 자리죠. 이해되셨어요? 어나 언이나 더 뒤에는 명사.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그 타동사 뒤에도 목적어가 나오지만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나오니까 전치사 뒤에도 당연히 명사 자리.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학생들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니까 우리 학생들 형용사 뒤에도 명사 자리. 근데 이거는 바뀌어서도 많이 나옵니다. 형용사 뒤에 블랭크 나오면 명사고요. 명사 앞에 블랭크가 있으면 형용사 자리. 이렇게도 많이. 어, 형용사 명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게 대명사는 다음 달에 배울 텐데 미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배워놓으면 소유격 뒤에는 명사고 명사 앞에 대명사의 격이 나오면 소유격이 이렇게 되면 괜찮죠? 그런가? 저는 괜찮아요. 학생들도 같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냐면
동명사나 투부정사. 아, 제가 이 동명사를 쓸 때 저렇게 동명사라고 잘 안 쓰고 보통 동사의 ing 형태가 동명사고 투부정사는 제가 to, do 이렇게 씁니다. 저랑 수업 그래도 한두 달 할 거니까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제가 쓰는. 그래서 동명사나 투부정사 뒤에도 명사가 목적어로 와요. 그 다음에 대열 비동사 뒤에도 명사가 오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이게 토익에서 매달 한 문제씩 나오는 명사 자리예요. 이해되셨죠? 됐나?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도 물어볼 텐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명사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주어 목적어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저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명사 자리는 어떻게 돼요? 동사 앞에요, 동사 뒤에, 전사 뒤에, 형용사 뒤에, 관사 뒤에, 소유격 뒤에, 대비동사 뒤에, 동명사나 투부정사 뒤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배운 거 써먹어야 되니까. 배운 거 써먹어야 돼. 이거 아니라 주어 목적어 뭐예요? 그러면 배운 거 안 써먹고 자기 거 원래 써먹는 그죠? 그렇게 생각. 이게 제가 명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 기초과목 초빙 교수로 영문법 강의할 때는 명사만 가지고 3시간 떠들 수 있었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가지고 3시간씩 저도 세심하게 세세하게 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토익 해보니까 학생들 그래서 토익 배우려고 토익 보려고 6개월씩 공부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1년짜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공부해? 아무도 안 하지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실전만 가면 예외적인 것들 몇 개 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자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봤으면 우리 학생들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오늘 명사를 배우면 명사를 배웠으면 이제 명사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자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 이제 종류를 봐야 되는데 이제 명사에서만 좀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가산 명사랑 불가산 명사 왜 그래 이거 명사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봤으면 가산 명사냐 아니면 불가산 명사냐 이해가 되게 헷갈리는데 단순히 정의는 알죠 학생들 가산 명사는 당연히 셀 수 있는 애들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는 애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영어 회화할 때도 아니면 제가 기초영문법 강의할 때도 많이 했던 건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가산 명사가 하나 있을 때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회화 강사 대신 몇 번 들어가면 What's this 하면 pen 이래요. 그러면 학생들이 열의는 있구나 뭐 이렇게 It's pen 하면 목소리는 크네 뭐 이렇게 한다.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pen 이러면 이 새끼는 잘하나 이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념이 하나 있죠. 뭐냐면 관사에 대한. 그러니까 혼자 쓰지 않고 혼자 있으면 관사를 써주고 여러 개 있으면 복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산 명사는 단수 형태 홀로 사용을 안 해요. 단수 형태 홀로 사용을 안 하고 관사를 쓰든지 복수 형태가.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는 당연히 관사가 못 붙죠. 그 다음에 정관사는 붙습니다. 부정관사가 못 붙고 복수 형태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 명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불가산 명사는 굳이 따지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학생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our company 이 문제로 나오면 our company needed 그 다음에 블랭크 나오고 A는 fund B는 funding fund funding 이러면 둘 다 똑같이 돈이라는 뜻이 그러면 우리의 회사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우리 학생들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펀드는 가산이고 펀딩은 불가산이라서 펀딩이 정답.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 불가산은 해석으로 안 풀어져요. 해석으로 안 풀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묻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 당연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학생들 이제 단어가 어느 정도 괜찮으면 헷갈릴 만한 가산 명사들도 같이 좀 외워주세요. 이거 진짜 나는 단어 개 못해 이러면은 불가산 명사를 외우고 나머지는 가산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안 나오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웬만하면 외워주신 정규반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작은 바램 같은 거예요. 작은 바램 같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우리 학생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 critic 이러면 형용사로 보는데 이게 비평가라는 명사예요. representative 그러면 형용사로 해야 되는데 대표하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대부분 직원이란 말로 그러니까 service representative, sales representative 이걸로 많이 나와요. 판매 직원, 서비스 직원이라고. 그 다음에 city official 이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직원, 공무원. 그 다음에 applicant, employee 이런 거 낼 거고. 그 다음에 task, workplace, order, rule, procedure 이런 애들 당연히 명사. 그 다음에 돈은 우리 학생은 셀 수 없는 돈이 money, cash, funding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돈들은 다 세요. salary나 보너스나 bank account, profit, cost, discount, price, sales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 보면은 이거 하나 설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 스페시픽은 이렇게만 쓰면 형용사예요. 얘는 단수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웬만하면 단수 형태로 잘 안 쓰는 형용 명사들이고 스페시픽은 아예 단수 형태로 안 써요. 이렇게 쓰이면 형용사, 얘만 명사. 세부사. 이거 저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외국인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미국인들한테 자주 이렇게 친구들이 예전에 많을 때 요새는 다 가버려가지고 이게 미국인 학교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막 물어볼 때 이제 요새는 근데 뭐 딴 데 물어볼 때가 많아가지고 재미나이한테 막 물어보는 게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미국인 있으면 막 야 이거 왜 이렇게 단수로 안 써? 명사 아니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걸 알아가지고 제 친한 친구 중에 그 제이콥이라는 친구는 저한테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항상 알려주거든요. 근데 자기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세부 사항이 하나의 경우에는 단수로 쓰지 않고 그냥 세부 사항을 얘기해 줄 것 같대요. 그래서 여러 개일 때만 쓴다. 그래서 S가 붙을 때만 복수로 쓰여요. 명사로. 이렇게 되면 형용사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단수로도 쓰일 수 있는데 대부분 복수 명사로 쓰이는 애들이 많습니다. 단수로 쓰일 수 있어요. 얘만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우리 학생들 불가산 명사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불가산 명사. 여기 나오는 뭐 access, advice, attendance, baggage, clothing, employment, equipment, furniture, 그죠? information, merchant, manufacture, merchandise, misconduct, negligence, permission, research인데 research는 작년에 나왔어. permission은 허가라는 뜻도 있고 동의라는 뜻도 있죠. 허가, permit은 새예요. permission은 못 씁니다. 그리고 학생들 퍼미션이랑 동의어가 허가, 동의 이런 뜻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uthorization, 그 다음에 consent 이런 애들이 허가, 동의라는 명사들이에요. 들리셨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계속 문제 풀면서 나오겠지만 사람 명사랑 사물 명사를 구별해 주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사람 명사랑 사물 명사를 그래서 자리 찾은 다음에 사람 사물 명사 구분해서 문제도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람 사물 명사 구분해서 뜻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 번씩 읽어보고 밑에 있는 세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푸시면 더 좋습니다. 읽어보고. 일부러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릴 거예요. 3분에서 4분 정도. 다른 학생들은 외울 것 좀 외워주세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specifics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얘가 명사고, 그 다음에 동사고, 형용사고, 부사죠. 뭐가 있으니까. 앞뒤 보고 풀죠? 관사 뒤에는 명사니까 A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ccountable이라고 하면 당연히 품사가 형용사죠. accountant는 명사, 동사의 과거, 명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고 가산명사는 관사 없이 안 되니까 불가산명사. 이해되셨어요? 외웠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외웠죠? 지금 시간 일부러 드렸으니까 외웠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설명은 이해했는데 못 외우잖아요? 그럼 원래 실력대로 풀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명은 이해했어요. 저 새끼 설명은 잘하니까 이해는 하네.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한 거를 안 외우잖아요? 그럼 자기 실력대로 풀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배우려고 왔잖아요. 배워서 써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퍼미션 명사고, 퍼미츠는 복수 명사고, 단수 명사고, 동사의 과거고. 이게 운전 허가증이 돼야 되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고, 어라는 관사를 끼면 뒤에 무슨 명사가 나와야 돼요? 단수 명사가. 불가산 명사, 복수 명사 안 되니까 she driving permit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또 뭐 또 있냐면
학생들, 명사 앞에 쓰이는 수량 표현이라고 있는데, 학생들 원래 명사가 쓰려면 관사가 나오죠. 관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명사 어순이죠. 관사 명사. 그러면 이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가 있죠. 생각은 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니까 온라인 수업이랑 다르게 첫날이니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최대한 자기가 생각하고 계시면 좋아요. 말하면 더 좋습니다. 말하면 뭐가 좋냐면 말하거나 생각을 하면 뭐가 좋냐면 생각을 하면 이렇게 틀려서 더 기억에 오래 남고요. 맞으면 기분이 좋아서 또 오래 기억에 남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네, 최대한 오프라인 수업일 때는 최대한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온라인 수업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은 그렇게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오는 거예요. 그 차이로. 그 차이로 오는 거. 제가 온라인 수업도 많이 찍었거든요. 뭐 제가 시원스쿨에서도 찍었고, 그 다음에 어디더라? 영단기에서도 당연히 찍었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뭐 이런 데서도 찍었었는데, 굉장한 패착이에요. 메가스터디에서 사람들이 토익을 안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학생들이 토익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 사이트가 심지어 메가스터디 안에서 토익 따로 분류해가지고 저랑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랑 같이 찍었거든요. 폐쇄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성인은 아무도 안 듣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해커스에서 찍자 그럴 때 해커스에서 찍을 거. 그래서 성인은 많이 봤어야 돼. 어쨌든, 그 다음에 이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가 부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 어순이 이렇게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어순으로 와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어순으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어순으로 오는데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관사, 부사. 예전엔 관부혁명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특별히 막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명사 앞에 나오는 수량 표현은 뭐 대신 나오느냐 하면 이 관사 대신 나옵니다. 이게 다른 문법책 같은 데서 할 때는 한정사라고 문법 용어를 하나 더 배우는데, 한정사 학생들 평상시에 써먹지도 않잖아요, 말을. 그럼 뭐 중요하겠어요? 야, 너 한정사에 그렇게 쓰지 마, 뭐 이렇게 아니죠. 그게 안 하죠. 괜히 먹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관사 대신 쓰인다. 관사랑 같이 안 쓰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여기 자리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단수명사 앞에는 one, each, every, another 단수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을 모르진 않죠.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수명사 나올 거고. 복수명사 앞에는 many, 많은, a few는 조금 있는, 거의 없는, several은 몇몇의, 보스는 그죠? 두 개니까 복수명사고, variety of나 various는 다양한 뒤에 복수명사가. number of는 이게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many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얘는 복수명사가 나오면 복수명사의 수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단수명사가 나오면 단수명사의 수는 단수니까 하나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 앞에 나오면 much, 어리를, 리를, less 뒤에는 불가산 명사. much가 많은이지만 뒤에 불가산 명사나 I need much water 해야 돼요. many water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를, 리를, less. 그러니까 어리를은 조금 있는, 리를은 거의 없는, less는 더 없는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학생들은 좀 잘하니까 any만 이게 썸을 올려야 되는데 좀 나눠서 외워볼까? 썸을 여기서 빼고 썸을 이쪽으로 옮겨보면 썸을 이쪽으로 옮겨보면 이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학생들 a lot of, lots of, plenty of, all, most, other, some 뒤에는 우리 학생들 복수 명사나 불가산 명사가 와요. 그 다음에
any나 no 뒤에는 우리 학생들 단수, 그 다음에 복수,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가 다 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합명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 원래 명사가 연속으로 오면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오잖아요. 근데 명사가 연속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속으로 오는 경우가. 자주 나오진 않고, 분기별로 한 문제씩 나오는데 학생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영문법 강의식으로 이론으로 설명하면 이거를 1번 명사, 2번 명사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1번 명사, 2번 명사라고 얘기하면 1번 명사가 2번 명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있는 복합 명사로 보면 허가의 목표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시회도 예술을 알리는 거. 그다음에 기록도 출석한 걸 기록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게 복합 명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해봤더니 학생들이 막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 어떻게 나오면 보통 복합 명사가 잘 되냐면 1번 명사, 2번 명사 순서대로 해석이 되면 복합 명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건축 허가증, 예술 전시회 출석 기록, 건축 지연, 코스 평가, 임금 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해석이 되면 복합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고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단어나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 한 번 정도 밑줄 쳐서 좀 외우세요. 쭉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만 밑줄 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 듣고 읽으세요. 이 옆쪽에 보면 ing 명사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동명사가 아니라 ing로 끝났지만 그냥 명사도 되고 동명사도 됩니다. 명사로 더 많이 쓰여요. 얘네들은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밑에 있는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 됐나? 아직 아닌가? 1분만 더 드릴게요. 아, 30초. 모두 옆에 복합명사랑 수량 표현 좀 외우세요. 그럼 다 있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requires는 단수 동사고 명사, 복수 명사고 동사 원형을 제가 r로 쓸 때도 있습니다. 여기 동사라고 쓸 때도 있고, 그다음에 동사의 ing고. 여기는 품질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다 이거니까 require. 이게 meet이랑 잘 맞는 명사가 requirement라서 meet the requirement 이걸 많이 외워주면 meet the quality requirement 이렇게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ttract는 동사의 ing고 형용사고 명사고 동사고 이게 투어리스트가 나오면 attractions가 명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어리스트 attractions 하면 관광 명소. 그 다음에 local attractions라고 하면 지역 명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명사냐 단수 동사냐 동사의 과거냐 명사냐인데 직원 성과라고 할 때 employee performance라고 합니다. 직원 성과를 측정하다, 직원 업무를 평가하다 이렇게 할 때 major employee performance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명사가 어렵지 않죠? 그랬으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바로 뒤쪽에 있는 20문제 있거든요. 실전 연습 20문제 3쪽에 있습니다. 3쪽에 있는 거 풀어주시면 돼요.
아, 너 늦게 왔지? 너 이거 나한테 카톡 추가해야 되는데 했니? 이걸로 지금 카톡 친구 추가 좀 해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나 보내면 돼. 알았지? 거의 다 됐나? 1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2분? 2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다 했어요? 다 됐나? 다 됐으면 앞에 거 외우고 그러시면 좋아요. 된 것 같은데. 다 됐죠? 그러면 정답 맞춰보고 질문 받을게요. 괜찮아요. 아유, 쉽지 않아요. 쉬운 문제만 모아두진 않았어요. 약간 생각하는, 그 정규반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만 많이 모아놨어요. 이렇게 형용사 뒤에 명사 이런 문제들만 있구나. 그러면? 저희 원래 1시간하고 5분 정도 쉬었다 하거든요. 5분만 쉬었다 해볼게요. 5분만 쉬었다 해볼게요. 못 푼 학생들은 마저 푼 다음에 쉬시면 괜찮고, 다른 학생들은 잠깐 쉬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항상 앞에 있으니까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나또 보내니까 안 돼. 어려운 뭐가 되는 아직 푼 사람들 그래 헷갈리네. 오랜만에. 오랜 날씨. 이거만 보고 그리고 나 중앙에 들리고 이건까지 하나는 지금 보는 외부 값이 힘이 많이 넣자 할수 있는 거 무한하되 이게 잘 못해서 여기 있는 걸 처음 잘 못해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 건데 나오면 모르니까 손이
아니요, 그냥 명사한테 있는 제조, 유사한 명사가 다른데, 이거 좀 내가 좀 좋아.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앞에 부분 외워서 하고 싶은 거야.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이게 앞에서 그거 보지 말고 요거랑 요거랑 그다음에 요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보고 있어.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다 됐죠? 이거 질문 원래 봤는데 질문 다 했고. 일단 질문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틀린 게 있으면. 여기 질문하라 그러면 또 안 하는 건가? 첫날이어서. 왜? 질문을 못해. 일단 몇 번 풀어볼 거냐면, 일단 8번이랑 9번이랑, 그 다음에 13번, 12번, 그 다음에, 정도인가? 6번. 나머지 부분 질문해 주세요. 괜찮아요? 비밀이야? 괜찮아요? 해설 수 없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볼게요.
뭐냐면 6번부터 볼게요. secured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품사가 secure의 우리 학생들 품사를 알고 있어요. 그냥 secure의 품사가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형용사로 좀 많이 쓰이긴 합니다. 이거 근데 뜻이 다른데 알고 있나요? secure가 형용사면 안전한. 동사의 뜻은 확보하다. 안전하게 하다 이런 뜻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동사의 ed 형태고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확보된 이라는 의미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secured는 동사의 단수 형태고 securely는 당연히 품사가 ly로 끝나면 부사죠. 이 왕기초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왕기초반. ly가 붙으면 뭔지 모르면. 그 다음에 security라고 하면 명사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여기서는 reason이 나왔으니까 명사 앞에 형용사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보된 이유들보다는 안전상의 보안상의 이유들이 좋죠. 이럴 땐 복합 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그죠? 빌링 디파트먼트는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회계 비밀번호를 이메일 메시지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8번 보면 우리 학생들 information이냐 information은 정보 description이라고 하면 설명, 묘사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mistake는 학생들이 자주 하는 거죠. 실수잖아요. 그 다음에 attention은 아까 주의, 집중, 관심이죠. 이 detailed가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죠. 이 detailed의 뜻을 알고 있나요? 얘는 알아야 되는데 이게 detailed가 상세한 그러면 재료에 대한 상세한 그죠? 설명을 위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사본을 이렇게 되는 거. 해석해도 디스크립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풀면 여기에 명사니까 다 되긴 하는데 어라는 게 있으니까 가산명사가 들어가야 되죠. 불가산 명사는 안 되니까 가산 명사가. 그죠?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가산 불가산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딜레게이츠라고 하면 얘는 학생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앞쪽에 있는 얘네들을 잘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이 명사들을 잘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계속 많이 틀리는 건데 딜레게이츠라고 하면 품사가 동사 명사가 다 돼요. 대표하다라는 뜻도 되고 대표단이라는 뜻도 돼. 대표자. delegate는 동사의 ing, delegate는 명사, 대표자. delegate는 동사, 명사 다 되죠. 동사일 땐 단수동사, 명사일 땐 복수명사. 그러면 여기가 관사 뒤에 명사 자리니까 동사들은 다 안 되고, 그죠? 명사들인데 단수 명사냐, 복수 명사냐. 모르겠으면 저는 해석을 해보거든요. 해석을 해보면 upon 명사 나오면 뭐뭐 하는 대로 뭐뭐 하자마자거든요. 그들이 도착하는 자마자 컨퍼런스 센터에 여기서 그들은 주어가 되겠죠. 그럼 단수의 복수예요. 대열이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복수 명사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professional이라고 하면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복수 명사고 명사고 부사고 관사 뒤에 명사고 부사 안 되고 관사 뒤에는 단수 명사죠.
SM이 붙으면 전문적인 정신 뭐 이런 거라서 불가산 명사. 복수 명사 안 되죠. 그래서 단수 명사인 professional,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사실 요새는 expert가 전문가라고 알고 있죠. 얘가 전문적이냐 형용사도 돼요. expert, professional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문제로. 전문적인 전문가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 정확하게 품사를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품사가 두 개 있으면 둘 다 알아둘 수 있고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학생들 토익이 학생들이 뭘 못하는지 점점점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해주세요. 제가 매일 시험 보는 이유가 학생들 막 이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커셔스는 형용사고, 부사고, 그다음에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여긴 동사의 ed 형태겠죠? 얘가 동사 이 명사로 대부분 쓰입니다. 동사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우리 학생들 이제 문제는 투부정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caution이에요. 근데 이거 학생들 뜻을 알고 있나요? use caution이라고 하면 뜻은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학생들 이제 토익 시험을 몇 번 본 적 있으면 우리 학생들 use랑 이거 파트 7 독해 문제 같은 데서 use랑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 학생들 이거 알고 있어요? exercise caution? 이러면 이것도 주의를 기울이다. use 대신에 exercise를 쓸 수 있어요. 의외로 use 대신에 exercise를 꽤 쓸 수 있습니다. use caution, exercise caution 하면 주의를 기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괜찮고. 그 다음에 없으면 우리 학생들 더 질문 없으면 다음 쪽에 있는 15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이건 섞여 있습니다. 명사 문제만 있는 거 아니에요.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남학생 한 번씩 더 해석해보고 풀어보시면 돼요. 십 30초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처음이니까 오늘은 같이 좀 많이 해볼게요. 이게 우리 학생들 A의 recommend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품사가 recommend라고 하면 품사가 단수동사고 B의 recommendation이라고 하면 당연히 품사가 명사죠. 그 다음에 recommended라고 하면 과거 형태고 그 다음에 recommending이라고 하면 동사의 ing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뭐가 돼야 되냐면 편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편지를 보니까 추천 편지잖아요. 그러면 recommendation letter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복합 명사가 돼야 돼요. 아니 C를 쓰는 학생들 가끔 있는데 그러면 편지가 추천된 거예요. 추천서는 recommendation letter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추천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우리 아까 복합 명사라고 얘기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오늘 배웠던 게 좀 나왔네. appoint는 우리 학생들 품사가 appoint는 우리 학생들 동사 원형 appoint는 동사 원형이죠. 그 다음에 appoint는 우리 학생들 당연히 단수 동사고 그죠? 단수 동사고 그 다음에 appointed는 동사의 과거 형태고 그 다음에 appointment는 명사죠.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서 관사가 있잖아요. 관사 뒤에는 명사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CFO의 임명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4월 6일에 발표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beneficial이라고 하면 뜻이 어휘 문제, 어휘 문제. A, B, C, D가 지금 단어가 다 형용사인데 뜻이 다르잖아요. 어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학생들 80문제 나와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beneficial이라면 혜택을 주는. 그 다음에 be eligible이라고 하면 자격을 갖춘. C에 convenient라고 하면 편리한. 그 다음에 데이빗의 relevant라고 하면
빨리 믿는 자. 잘하고 있죠? 저 잘하고 있죠? 그죠? 학생들도 같이 잘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6개월의 probation period 하면 유예기간. 유예기간 이후에 도시의 직원들은 take vacation이니까 휴가를 갈 자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eligible입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be eligible to라고 하면 뭐뭐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be eligible to라고 하면 뭐뭐할 자격이 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required라고 하면 동사 ed 형태고 requiring이라고 하면 동사의 ing. required는 당연히 품사가 단수 동사고 그 다음에 will require는 미래 시제죠.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동사들이 나와 있잖아요. 동사, 동사의 ing, 단수 동사, 동사죠. 이러면 보기에 동사도 있고 동사가 아닌 애도 있죠. 이러면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몇 개씩밖에 못 들어가요? 한 개씩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먼저 동사를 없애보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라렌스키 씨가 주어죠. 동사는 이죠. 플라이 있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하나씩이니까 동사인 우리 학생들 C랑 데이빗은 안 돼요. 그럼 A냐 B냐 놓고 A냐 B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거는 우리 분사 문제인데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블랭크 나오고 뒤에서 동사의 ing냐 과거 분사냐가 꾸며주잖아요. 푸치수식 한다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꾸며주니까. 뒤에서 꾸며줄 때 분사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뒤에 명사가 나오면 ing, 없으면 과거 분사가.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과거 분사인 required가 정답.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 confirm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동사죠. 동사 원형이잖아요. confirmed는 동사 ed 형태고 confirmable은 형용사고 confirmation은 명사죠. as가 우리 학생들 빈칸 앞뒤 보면 되는데 as가 품사가 전치사죠. 전사 뒤에는 명사죠. serve as는 뭐뭐로서 제공되다. 그래서 확인서로서 제공되다 이렇게 됩니다. 이 편지는 확인서로서 제공됩니다. 대절이었는데 우리가 그죠? 받았고 처리했습니다. 당신의 크레딧 카드 취소 요청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이 좋을 뻔했네. 그 다음에 분이 좋을 뻔했네. 그 다음에 위는 우리 학생들 주격이죠. 그 다음에 us는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our은 우리 학생들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ourselves는 제기대명. 그러면 우리 학생들 여기서는 전치사가 나왔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목적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명사로 나올 때도 목적격이 나와요. 그래서 a handful of us가 정답이에요. 이거 handful of는 소수의 이거예요. 우리 중 소수의 우리만이 뭐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괜찮아요? 이게 정규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도 같이 풀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반이 사실은 이론도 하고 실전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반인데 학생들한테 이상한 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러면 근데 계속 똑같은 것만 할 수 없어요. 명사만 막 하고 기초반이 기본반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섞여 있는 문제도 계속 풀어가지고 감을 계속 익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명사만 계속 찍고 끝날 거 아니에요, 맨날. 형용사만 찍고 끝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제가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해석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한테 의해서 항상 해석해보라고. 그리고 단톡방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좀 이따 끝난 다음에 그 교재 숙제가 나가요. 교재 숙제 나갈 거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 하는 법이 올라갈 겁니다. 오답 노트 해오는 게 무조건 숙제예요. 오답 노트 해야 안 하면 이렇게 손바닥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같이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죠? 잘해봐요. 우리 막 이거밖에 없잖아요. 제 군대였으면 학생들 금방 900이에요. 근데 제 조카였으면 학생이 일주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니까 우리 학생들 열심히 같이 해봐요. 아시죠? 예전에는 그것도 해봤거든요. 벌금도 막 걷어봤거든요. 단어 하나 틀리면 100원씩 이렇게 했는데 그짜릴 수가 없더라고요. 뭐 몇십만 원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 뒤로 무서워서 못해. 근데 어쨌든 같이 열심히 해봐요. 저금통 하나 마련해서 해볼까 또 다시 생각 중이세요. 그 다음에 hardly라고 하면 우리 학생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 다음에 comfortably라고 하면 편안하게. 그 다음에 early는 일찍. eagerly는 몹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가구죠. 컨퍼런스 룸에 새로운 가구가 배송될 예정입니다. 화요일 일찍이죠. early on Tuesday가 좋겠죠. 정답은 C가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visited라고 하면 방문하고 그 다음에 return이라고 하면 원래 반품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사람은 반품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occur는 발생하다. 그 다음에 relate는 연관되다, 관련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10년간 캐나다에서 일한 이후에 차준 씨는 서울로 돌아왔죠. 돌아왔습니다. 고급 식당을 열 계획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동사냐, 형용사냐, 과거냐, 부사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학생들 여기서는 이게 우리 학생들 이렇게 주어고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동사들은 안 되고 형용사냐 부사냐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나온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부사가 이렇게 동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툭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수행할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상세한 재무 분석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것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면 명세서, 퍼미션은 허가.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사업, 뭐 이 프로젝트고 어빌리티 능력인데 도로 개선 프로젝트가 좋죠. 그래서 정답은 C가 정답. 업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for는 뭐뭇을 위해서라는 전치사고 for는 우리 학생들 접속사죠. 그쵸? 그 다음에 도우즈는 명사. 저것들이라는 명사고. 그 다음에 as는 뭐뭐로서라는 전치사고. 이게 학생을 잘 보면은 주어, 동사, 동사 두 개 나왔죠.
학생들, 동사가 두 개 나오면 뭐가 하나 나와야 될까요?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접속사는 B만 접속사지. 네, B가 정답이에요. 이만큼이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propose이라고 하면 동사의 ing고 proposed는 동사의 과거고 proposal은 명사, proposals는 복수명사.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무슨 자리인가요? 무슨 자리일까? 홈런은 두 자리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 자리죠. 동사 자리에 당연히 이런 명사들은 안 되고 그다음에 동사의 ing는 동사가 안 되니까 B가 되겠죠. 자리만 찾으면. 그 다음에 within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뜻이 어떻게 되잖아요. within. within 이거 외울 때 뭐뭐 이내에 이렇게 그냥 외우는데 정확하게 토익에서 나오는 대로 외우려면 기간, 거리, 장소, 예산 이내에 이렇게 외우면 제일 좋아요. 기간, 거리, 장소, 예산 이내에 이런 회사 내에서 괜찮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A 쓸 거예요. 해석해보면 더 좋겠지만 그 다음에 B에 until은 뜻이 뭐뭐까지 그 다음에 during은 우리 학생들 동안의 의자. 그 다음에 since는 우리 학생들 뭐뭐 이래로. 그러면 우리 학생들 업데이트된 훈련 프로그램은 현장 관리자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KC 메디컬 케어 시스템 안에 있는 이내에 있는 이라는 걸로 within이 좋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will live냐, 그 다음에 lives냐, living이냐, left냐인데 이게 이렇게 접속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고 동사 자리니까 준동사 안 되고 이게 원래 동사 문제는 원래 어떻게 푸냐 하면 수태 시제라고 해서 주어 동사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먼저 보고 그다음에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보고 시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수는 단수니까 다 단수가 되고 태는 다 능동태죠. 보기가 볼 게 없고 시점의 단서는 우리 학생들 해석을 해볼게요. 호이즈미 씨는 가격 견적서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그가 회의로 떠나기 전에니까 리브즈가 좋지. 이게 약간 미래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이 나중에 배울 텐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의 의미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가 돼요. 미래 시제는 못 나와요. 들어보지 않았어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이게 현재가 미래의 의미를 대신한다. 못 들어봤으면 지금 저한테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뭔가 처음으로 가르치면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similar라고 하면 유사한. 그 다음에 likeable은 우리 학생은 좋아할 만한. 그 다음에 reflected라고 하면 반영돼. 그 다음에 considerate이라고 하면 사려 깊은. 이 생각하시면 돼. 사려 깊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비록 새로운 X156 프린터가 다른 모델들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격은 오직 절반이다. 그러니까 모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함에도 불구하고죠. 원래 이게 be similar to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be similar to 하면 뭐뭐하고 유사하다. 근데 막 이렇게 무작정 외우라 그러면 별로 아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석할 수 있으면 제가 해석해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보너스를 외우라고 얘기 많이 해요. 외우면 좋죠. 다 외우면 좋죠. 다 외우면 좋죠. 근데 그럴 수 없을 때는
최대한 해석해서 맞출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석해서 맞춰보고 그게 안 되면 외워야 될 건 좀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기본적으로 해석 능력을 좀 키우라고 얘기하는 거. 안 그러면 진짜 개 많이 외워야 돼요. 뭐 그래도 괜찮으면 괜찮긴 해요. 괜찮아요. 저는 둘 다 하거든요. 해석도 해보고 외우는 것도 최대한 많이 해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게 더 편할까? 근데 어쨌든 뭐 해보면 되죠. 그럼 A씨 해볼게요. A씨는 책을 보시면 돼요. 오늘 많이 못할 것 같네. 원래 이게 파트 1, 2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은 파트 1까지밖에 못할걸요. 파트 1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파트 1까지만 할 것 같은데 2는 뭐 숙제로 하면 되지, 그죠? 2는 뭐 숙제로 하면 되죠. 혹시 이따가 집에 갈 때, 그, 자기가 단톡에 초대 안 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다 초대된 거 10명 맞겠지? 아, 맞겠구나.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제 파트 1 해볼 건데, 이게 학생들 파트 1은 학생 시험 본 적이 있죠? 시험 아예 한 번도 안 봤다. 몇 명 있어? 잠깐만요. 몇 명 있을지 몰랐는데. 그러면 시험을 안 봤으면 우리 학생들 원래 시험에서 파트 1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그림만 나와요. 그림만. 그림만 나오는 게 파트 1이에요. 그리고 6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만 6문제 나오는 게 파트 1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이 나오고 이제 원이 있으면 그림이 나오면 A, B, C, 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토익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토익에서 원하는 건 A, B, C, D를 듣고 가장 알맞는 걸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잘 들어서 그냥 다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LC는 뭐 이렇게 전공법이 없어요. 그 제가 서울에서 가르칠 때는 대부분 실전반 가르쳤는데 막 유학 갔다 온 학생들도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 가르칠 때 실전반 학생들은 대부분 900점이 넘었어요. 제가 그 아니 제가 잘 가르친다긴 좀 그렇고 실전반은 강사들 중에서도 되게 잘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만 안 그러면 저희 반 학생들이 평균이 930에서 970이었어요. 990 맞으려고 온 애들이거든요. 유학생들도 많고 중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온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이 질문을 버티려면 좀 잘하는 어쨌든 제가 그거였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 방법을 써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LC 할 때 이 방법을 써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못 맞추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다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 안 맞춰지는데 자기만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지 말고 바꾸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유연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공부하는 방. 이게 좀 불편하다고 안 바꾸면 안 돼요. 불편한 게 자기한테 이거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풀어서 그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고 불편하게 풀어야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 푸는 방법이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럼 하면 되니까 같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자기가 푸는 방법이 있거나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대부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게 빠르게 잘 나오더라고요. 학생들 제가 그 학생들 저랑 오래 볼 것도 아니고 많이 보면 진짜 여기 학원에서 길게 봐 6개월 막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학생들 빨리 점수 받고 나가서 그랬으면 좋겠지 어떻게든지 점수 안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있으면 소개하지. 야, 나 6개월 다녔는데 점수 안 나와. 그럼 난 그 학원 안 가. 이러지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야, 그런데 왜 다녀? 막 이러잖아요. 토익 학원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저한테 수업 들으면 못 들었는데 정답은 맞춰 이런 느낌도 되게 많아요. 못 들었는데 정답 맞춰 뭐 이런 느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란 대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파트 1은 그림 묘사 문제니까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파트 1은 저 뒤에서 저를 찍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동배회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작을 봐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저를 찍으면 강의한다가 1번. 그 다음에 2번은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요새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 뒤에서 저를 되게 크게 찍고 물컵이 있어요. 이거. 항상 요새 사랑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마지막은 외모인데 이거는 그 훈남이네 막 이런 게 아니라 액세서리가 뭔지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넥타이를 매고 있고 시계도 착용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다 착용하고 왔어요. 설명하려고. 어쨌든 그런 것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작 배경 외모 사람이 나와 있어. 이걸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명사 동사를 암기하라 그러는데 학생들 RC는 단어를 좀 몰라도 앞뒤 보면서 추론할 수 있어요. LC는 추론이 안 돼요. 그래서 단어를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가끔 제가 상담을 해본 학생들한테 선생님 단어는 문제 풀면 외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외워지는 단어였으면 아무도 단어 모르는 학생 없어요. 딱 앉아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줘서 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어가 저절로 외워지길 바라는 건 안 돼요. 제 친구 보니까 그 친구는 원래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 배웠던 단어를 문제 풀면서 떠올리는 거지 문제 풀어서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가 문제 풀어서 외워지겠거니 이런 걸 바라지 마. 그럴 거면 로또를 사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고 그래서 동사 명사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작 동사하고 상태 동사 이런 거는 where이냐 푸던이냐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없잖아요. where이나 푸던이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둘 다 착용하다. 영어에서는 where은 상태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m wearing my glasses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I'm putting on my glasse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 동사 그 다음에 상태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상태인데 대부분 토익에서는 상태는 정답이 잘 되고 동작은 오답이 돼요. 그 다음에 속어법을 잘 활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속어법을 잘 활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BCD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ABCD가 이렇게 나오면은 A를 들었는데 A가 아니면 A가 정답이면 O죠. 근데 이러면 A만 듣고 끝날 건데 A가 아니면 X죠. B를 들었는데 애매하면 세모. C를 들었는데 아니면 X. D를 들었는데 애매하면 세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모가 2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진짜 첫날이니까 A, B, C, D라고 안 하고 데이비씨라고 많이 해요. 이게 뭐 친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실전반 했다 그랬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면 B예요, D예요, B예요, D예요 이러면 헷갈려 해가지고 A, B, C, 데이비씨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알고 계세요? 가끔 물어본 학생도 있어갖고 얘도 아니면 X죠. 이러면 B가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OX 세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A씨를 이론으로 할 수 없으니까 1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도전입니다. Number 1. Look. 잠시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People are seated on the floor. B. One of the men is wearing a long-sleeved shirt. C. Both men are lifting some cartons. D. A man is reading aloud to some people.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The men are reviewing a document. B. The men are facing each other across the counter. C. A vase has been displayed on the shelf. D. One of the men is putting on a tie.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The sofas are occupied. B, Decorations of different sizes are being displayed. C, Some cushions are placed on the floor. D. Wood has been piled next to a fireplace.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A clock is being hung. B, One woman is reaching into a display case. C, Some files are arranged in rows. D. A woman is rolling up her sleeves.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y're standing around the table. B, They're leaning against the chair. C, One of the men is wearing a tie. D. One of the women is handing out a file.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They're examining some reading materials. B, One of the women is reaching for a pencil. C, One of the men is putting on a scarf. D. Some containers are piled up on the desk. Number 7.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have gathered at a table for a meal. B, The woman is holding a glass. C, The man is picking up a knife on the table. D. They're looking at each other. Go on to the next page.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1강 나머지 파트 1이랑 그 밑에 있는 파트 2도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스크립트는 뒤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스크립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 나중에 얘기할 텐데 너무 편하게만 공부 안 하면은 공부가 많이 늘어요. 편하게만 공부 안 하시면 그 귀찮은 거 외우는 걸 좀 많이 하시면 많이 늘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이게 파트 1이나 2는 문장을 많이 외워주면 늘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 그랬나? A, People are seated on the floor. People are seated on the floor. 뭐뭐 들었네요? 이게 people are seated on the floor죠. 이렇게 3번 들었을 때 우리 학생들 잘 모르겠으면 이제 같이 한번 외워볼 거예요. 이게 people are seated on the floor 이렇게 되겠죠. 연음이니까 on the floor, seated on the floor 이렇게 들리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된다고요? People are seated on the floor. 한번 더 해볼게요.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People are seated on the floor. 그러면 이게 한번 안 보고 해볼게요. 이게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는 제가 한국말로 했을 때 영어로 하면 외우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People are seated on the floor. 이런 식으로 한 100문장 정도 외우면 파트 1은 다 맞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학생들 토익은 다른 시험이랑 수능이랑 정말 다르게 수능은 매번 다른 시험이 나오죠. 토익은 나왔던 문장이 계속 같이 나와요. 그래서 수능을 100문제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이득이고 토익은 10문제를 10번 푸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외워주는 걸 많이 해주시면 나왔던 게 또 나오니까 금방금방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없어도 금방금방 만점 나올 수 있다는 게 A씨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R씨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B는 People are seated on the floor. B, One of the men is wearing a long-sleeved shirt. One of the men is wearing a long-sleeved shirt. 뭐뭐 들었어요? One of the men is wearing long-sleeved shirt인데 아무도 긴팔은 안 입었어요. C, Both men are lifting some cartons. 이게 both men are lifting some cartons인데 carton이 상자거든요. 상자가 안 보이죠. D, A man is reading aloud to some people. 뭐뭐 들었어요? A man is reading around. 네, reading around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크게 얘기하다, 크게 읽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없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A가 정답이 되겠죠. 이게 우리 학생들 그래서 토익 LC는 파트 1이랑 2는 이렇게 문장을 많이 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문장을 외우고요. 아까처럼 안 보고 해보고 그리고 듣고 따라하고 이런 걸 많이 해주면 발음도 알 수 있고 표현도 알 수 있고 그런 거. 이해되셨죠? 그렇게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OT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하고 막 그래가지고 LC는 많이 못했는데 집에서 듣고 따라하고 많이 해주세요. 내일부터는 목요일부터는 LC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오늘 RC는 뭐 배웠나요? 그러면 복습해보고 끝내야지. 아직 안 끝났어요. RC는 명사 배웠죠. 명사는 어디 자리에 나온다 그랬어요? 금방 배웠는데 그죠? 학생들 이걸 모르고 문제를 또 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저랑 배운 실력대로 푸는 게 아니라 원래 실력대로 푸는 거예요. 배운 걸 외워야죠.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전치사 뒤에 형용사 뒤에 관사 뒤에 소유격 뒤에 동명사나 투부정사 뒤에 대열 비동사 뒤에 이런 걸 알고 있은 다음에 푸는 거라 원래 실력대로 푸는 거랑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명사랑 무슨 명사를 구분했어요? 가산명사랑 불가산명사 구분했죠. 우리 기억력이 너무 멋있네요. 우리 학생들. 네, 그러면 가산명사랑 불가산명사를 구분했잖아요. 왜 구분했어요? 가산명사는 그 셋이 있는데 모를 거면 그래요. 가산명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불가산명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이게 중요하다고. 네, 불가산명사 허가. 그렇구나. permission, authorization, consent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였으면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불가산명사 외우고 가산명사 외우고 단수명사 앞에 one each every another 뭐 단수명사 복수명사 앞에 불가산명사 이런 걸 먼저 외우세요. 이게 복습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원래 실력이랑 계속 헷갈려 짬뽕해서 풀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그 복합 명사도 외울 거 외우고 먼저 외울 거 외우고 RC 교재 명사 문제 풀 텐데 그 부분을 먼저 선 문제 풀이가 아니라 선 복습 후 문풀이입니다. 안 그러면 학생들 항상 실전반처럼 섞여 있는 문제 푸는 게 낫죠. 지금 그 문제를 푸는 이유, 명사 문제를 푸는 이유는 내가 공부한 거 확인하려고. 근데 학생들이 문제를 먼저 풀면 확인 안 하고 그냥 기본 실력만. 이 기본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이 순서대로 공부해 주시면 금방금방 늘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복습 꼭 해주시고요.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단톡방에 아까